요거는 운동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 연세 많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2단계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서 한쪽 발을 갖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있다가 수평으로 하나 둘 요거 20회. 그다음에 의자를 짚고 다리를 뒤로 이렇게 요것도 20회. 다만 요때 히프에다가 힘을 꽉 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갖다가 구부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쭉 펴서 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20회. 요것도 이제 옆으로 딱 서서 옆으로 다리 들기. 요것도 20회. 자, 마지막 까치발. 까치발은 몇 회요? 까먹으셨죠? 아닙니다. 안 까먹으셨다고요? 네. 30회입니다. 나머지 얘 20회, 얘 20회, 얘 20회, 얘는 30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미니 스쿼트. 요 자세 기억나시죠? 살짝 기마 자세인데 어정쩡한 기마 자세. 똥산바지 자세입니다. 요때도 중요한 것이 요 힙을 갖다 뒤로 살짝 빼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는 발 뒤꿈치에다가 힘을 주는 겁니다. 발 앞꿈치가 아니에요. 그죠? 요거 기억나시죠? 자, 미니 스쿼트를 하고 나서는 에이시스 주변 근육과 허벅지 앞쪽을 주먹으로 쾅쾅쾅 때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긴장된 근육에 혈액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여기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쪽이죠. 다리 접히는 부분 사타구니 옆에, 서해부 옆에 여기 때리라는 겁니다. 쾅쾅쾅.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살짝 MSG도 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도 너무 좋고요. 제가 이거 AI로 했을 때도 50만 넘게 60만 가까이 나온 책인데요. 한번 오늘 육성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저자 소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창훈 한의사님께서는요, 15년간 1만 5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관절염 치료에 확신을 가지게 되셨는데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갖고 한의학은 당연한 거고요. 한의사님이시니까 정형의학, 약학, 상담심리학, 물리치료까지 모두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이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단계별 무릎 강화 운동법. 기계에 아무리 좋은 오일을 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굳습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은 손상된 부위의 회복이 느려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회복이 늘어지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그죠? 이때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0단계에서 5단계 운동법은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운동법입니다. 통증으로 운동하기 어려울 때는 아픈 부위 또 굳은 관절 주변을 때려주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운동 단계를 천천히 올려가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운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운동으로 해결하셔야죠. 자, 0단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0단계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까치발 서기가 뭐냐면요. 제가 이 그림으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아파서 걷기도 힘든 경우, 누워있은 지 오래되고 집안에서만 겨우 걸을 수 있을 때는 0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0단계부터 있고요. 5단계 가면은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지금은 겨우 걷지만 빨리 걸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걸을 수 있다면 천천히 달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 시작해 보세요. 1번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걸 20회 반복하면 되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 그림이죠. 의자에 앉았다가 한쪽 발을 갖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꺾여 있다가 수평으로 올리는 거죠. 하나 둘 20번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너무 쉽죠. 그런데 이제 허리 쫙 펴시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자 뒤쪽을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죠? 의자를, 왜냐면 지금 걷기도 불편하신 분이 의자를 안 잡으면 또 휘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잡고 다리를 뒤로 하나 둘.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히프 있잖아요. 엉덩이에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때 책으로도 볼까요? 다리는 쭉 편 채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20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리가 이게 굽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꺾이면 안 돼요. 무릎이 쭉 편채로 쭉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히프에 힘을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거 만약에 서서 하기 힘들다면 옆으로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20회 반복인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해 주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의자를 똑바로 앉아서 옆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때도 이 무릎이 뭐 구부러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옆으로. 이렇게. 이거 20번. 너무 간단하죠? 자, 볼까요? 처음부터. 요거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쪽 다리 올렸다가 수평되게 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가고 수평됐다가 수직으로 가고 20번. 요거 의자를 잡고 뒤로 다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갖고 20번. 또 요거 옆으로 잡고 20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의자 뒤쪽을 잡고 까치발로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거. 요거는 몇 번이요? 30회입니다. 다른 건 다 20회인데 요건 30회예요. 볼까요?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까치발 들기, 종아리 근육, 종아리 펌프, 착착착착 이렇게. 요건 20번이 아니고 30번입니다. 이게 다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번 하라면 20번 하시면 됩니다. 네, 30번 하라면 30번 하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뜬하게 이걸 다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팁. 힘들어야 힘이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료 경과를 확인할 때 환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체크해 보면 0단계만 계속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운동만으로는 다리에 힘을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1kg짜리 아령을 1000번 들어 올린다고 해서 2kg짜리 아령을 100번 들어 올리는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네요. 힘들어야 힘이 붙습니다. 0단계가 수월해졌다면 1단계로 넘어가면 되고 0단계가 이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또 1단계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는 미니스커트인데 우리 스커트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니스커트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미니스커트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양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45도 밖으로 향한 다음에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관절, 무릎, 발목을 동시에 가볍게 살짝 굽혔다가 일어나는 건데 일반 스쿼트와는 달리 무릎을 조금만 굽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관절들을 굽히면서 앉을 때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뺍니다. 살짝 빼는 거예요. 요거 그림 볼까요? 요 그림입니다. 어정쩡한 그림이지만 이렇게 좀 작게 볼까요? 요거부터 잘 보이시네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살짝만 굽히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봐도 살짝만 굽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또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15cm 정도? 15cm 정도 살짝만 굽혔다가 올리고 살짝만 굽혔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힘드시면 또 벽에 기대서 하셔도 되겠죠. 네.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벽에 기대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이때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는 게 무게중심을 잡기 좋다고 하는 팁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설 때는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는 채 천천히 일어납니다. 일어설 때 발 앞꿈치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발 뒤꿈치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엉덩이 근육 또 항면 주변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꾸준히 반복하면서 횟수를 늘려보시는데요. 10회씩에서 5세트를 할 수 있으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너무 운동신경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무릎 보호대를 하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미니 스쿼트를 하고 나서 에이시스 전상장골극 발음도 힘드네요. 요 주변 근육하고 허벅지 앞쪽을 갖다 주먹으로 쾅쾅쾅쾅 때리랍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에이시스는 허리띠 라인 바로 밑 배 옆에인데요. 볼록 튀어나오는 뼈를 가리킵니다. 요 에이시스 주변 근육을 자극하면요. 긴장된 근육에 혈액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 근육이요, 요 근육. 요게 에이시스 근육이랬네요. 그러니까 딱 보고 우리가 이게 다리 근육하고 허벅지하고 허리, 그죠? 요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잖아요. 접히잖아요. 여기를 갖다 팡팡팡팡 때려주라는 소리입니다. 탕탕탕탕 때리라는 소리. 근데 뭘 하고 나서 한다고요? 네. 미니 스쿼트 하고 나서 요걸 때리면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어디에 좋을까요? 네. 혈관 또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요런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다른 데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제대로 걷는 겁니다. 이거 뭐 걷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걷는 것도 사실은 어정쩡하게 걸으시는 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픈 지 오래된 분들을 위한 운동인데요. 걷는 데만 급급해서 발을 앞으로 내딛기 바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맨날 걷는데 우리가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목, 무릎, 고관절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천천히 연습하십니다. 핵심은 앞
앞발을 내딛는 것보다 뒷발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거랍니다. 예. 뒷발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요건 뭐 평지에서 걷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할 거 없죠. 자, 근데 이제 요건 봐야 되겠네요. 앞발이 이제 땅에 닿을 때 뒷발의 발가락을 땅에서 떼면 체중이 앞발로 실리죠. 이때 뒷다리의 힘을 뺍니다. 뒷발은 완전히 땅에서 떼고 발목을 이완합니다. 이 뒷다리의 무릎을 또 최대한 쭉 펴면서 밀어줍니다. 이게 핵심이죠. 뒷다리의 무릎을 최대한 쭉 펴면서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목, 무릎의 힘이 빠지는지 느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4번, 발은 멀리 디디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앞에 내려놓는다는 느낌입니다. 너무 보폭을 크게 일부러 하지 마시라는 소리죠.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걷기 힘든 사람을 위한 특별 훈련인데요. 우리 다 걷고 다니시지만 또 걷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셨는데요. 제대로 걷기가 힘들다면 섬세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발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요. 집안에서 맨발이나 양말을 신고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연습하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먹으로 발바닥을 때리거나 골프공 그리고 테니스공을 발바닥에 놓고 밟아주면 되는데, 이런 뭐 조그만 공도 나오죠. 저도 가보니까 어디야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런 공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골프공 집에 흔하니까 테니스공 요새 많이 치시니까 그런 걸로 발바닥에 놓고 밟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발가락 관절을 주무르거나 가볍게 당겨주고 발가락의 부드러운 바닥 쪽을 손으로 꾹꾹 눌러서 감각을 활성화해도 좋다고 합니다. 이때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고 발바닥을 지나 발가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라고 합니다. 이 발바닥의 바깥쪽에서 엄지발가락 순으로 바닥에 닿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발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으로 체중이 옮겨지는 동안 왼발이 앞발이 됩니다. 오른쪽 발가락을 바닥에서 떼는 순간 발목에 힘이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3단계도 이거 좋더라고요. 3단계 스프링 운동. 딱 얘기 들어도 뭔가 위로 또 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도 먼저 글을 읽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운동은 관절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년 뒤 관절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절염 환자들은 대부분 3단계를 못합니다. 이 3단계 스프링 운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허리 아래쪽 관절이 오랫동안 아팠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3단계를 해낸다면 5년 뒤 관절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요거 중요하네요. 이거 3단계를 해내시면은 5년 뒤에 관절의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아까 제일 위에서도 그랬죠. 관절은 나이가 아닙니다. 뭐였죠? 만삼염증의 정도입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날씨와 상관없이 집에서 자주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요. 볼까요? 고관절, 무릎, 발목, 발바닥을 이용해서 온몸을 스프링처럼 동시에 굽혔다가 탁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양팔은 앞뒤로 가볍게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가볍게 마치 트램펄린에서 뛰듯이 신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발을 떼지 않고 한번 뛰는 것부터 시작해보다가 바닥에서 발을 떼도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높이 뛰지는 않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운동화를 신고 요가 매트 위에서 해도 좋습니다. 또 힘이 길러지면 뛰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1분 동안 반복한 뒤에 무릎 허벅지를 1분간 주먹으로 때립니다. 요 1번부터 3번 동작을 5분간 거뜬히 할 수 있게 되면 다음 4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도 핵심은 요 1분 동안 한 다음에 무릎하고 허벅지를 1분간 주먹으로 탕탕 때리라는 겁니다. 예,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꿀팁이 되겠죠? 자,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히고 이렇게 있다가 위로 탁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손이 앞에 있다가 올라갈 때는 뒤로 싹 이렇게 스윙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노젓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게 되게 좋답니다. 이걸 열심히 잘 해갖고 5분 정도 할 수 있을 수 있으면 5년 뒤에는 오히려 관절염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죠? 참 좋은 운동이네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걸 하고 나서 1분 동안 반복한 뒤에는 무릎과 허벅지를 1분간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네요. 그 다음에 팁인데요. 스프링 운동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골반부터 풀어주라고 합니다.
절뚝거리며 걷더라도 골반의 움직임이 괜찮은 사람은 스프링 운동을 하고 스스로 놀라기도 한답니다. 두 발로 가볍게 뛰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릎에 가는 부담이 분산되어 걷기가 어려워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잘 걷지만 스프링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 운동이 어렵다면 대부분 골반이 둔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 스프링 운동이 잘 안 된다면 골반 운동을 통해서 골반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충 설명하자면 이렇게 처음엔 뛰지 마시고요. 무릎이 안 아프시면 그 다음에 여기 지면이면 지면에서 조금 더 올라가라 그랬죠. 탕탕탕 뛰시는 것까지 연습하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분 다음에는 뭐랬죠? 허벅지하고 이쪽 갖다가 무릎을 갖다가 탕탕탕탕 주먹으로 또 1분간 두드려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단계는 이제 2배속 걷기입니다. 이거는 얘기 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더 빠르게 걷는데 평소 아까 걸었던 것보다 2배 더 속도를 내서 걸어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크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 빨리 걸으려다가 보폭을 넓혀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하던 그 보폭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허리 아래 관절에 통증이 없거나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이 4단계부터 하시면 됩니다. 요건 설명드릴 필요 없죠, 그죠? 아까 있었고요. 그래서 30분간 2배속 걷기가 가능해지면 걷는 시간을 늘리지 말고 속도를 올려보는 겁니다. 30분간 해봤는데 괜찮네 그러면 40분 50분 하지 마시고 속도를 더 올려라는 겁니다. 이 걷는 시간은 총 4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2배속 걷기가 가능해지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가면 되요. 5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벌 운동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니어에 맞게 우리 선생님께서 개발해 주셨더라고요.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최고의 운동법입니다. 만성염증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최고봉은 인터벌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야 운동 수행 능력이 좋으니까 세게 하지만 우리는 중년 이상 노년분들은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알려드린 대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벌 운동의 기본적인 방법은요. 아까 얘기했던 2배속 걷기와 가볍게 달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숨이 가쁠 정도로 심박수를 높였다가 낮추기를 반복하는 운동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뭐냐면 출렁기도, 수영도, 등산도, 필라테스 등도 모두 이걸 대신해도 좋다고 합니다. 2배속 걷기와 가볍게 달리기를 반복하는데 걷기와 달리기는 1:1 혹은 1:2 비율로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분을 걸으면 1분 달리고 또 1분을 걸으면 2분 달리라는 얘기입니다. 1:3까지 하란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1:2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괜히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1:1 혹은 1:2로 하는데 걷는 게 1분이고 달리는 게 2분입니다. 달리는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되 달리기를 한 번에 3분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3분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달리는 속도는 전력 질주가 아니에요. 시속 12km 정도 이하로 달려야 된답니다. 사실 시속 12km도요. 굉장히 우리 시니어한테는 셀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빠르게 걸으면 저 같은 경우도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타면 빠르게 걷는 속도가 저는 한 5 넘어가면서 조금씩 빨라지고 6.5 정도 되면 좀 빠르게 걷는 거고요. 저는 7 이상부터 8 되면 당연히 뛰는 거죠. 뛰는 거. 그러니까 12km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뛰는 건데요. 이하로 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잘 하셨는데요. 체력장으로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오래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의 속도보다 더 느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12km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트레드밀 기준으로 6, 7 기계마다 그것도 좀 다르긴 다른데 한 6, 7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배속 걷기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으로만 달리면 된다는 겁니다. 요게 또 핵심이겠네요. 이 2배속 걷기보다 조금만 더 빠른 느낌으로 달리면 되고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분, 30분간 쉬지 않고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분부터 시작하면 1분 걷고 1분 뛰고 1분 걷고 1분 뛰고 이렇게 해갖고 10번 하면 20분 딱 되겠네요. 15번 하면 30분 되고요. 팁으로요. 인터벌 운동으로는 당뇨, 고혈압이 좋아집니다. 이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인터벌 운동은 모든 게 좋죠. 심장이 강력하게 뛰면 몸속 장기 깊숙한 곳까지 혈액을 보냅니다.
이렇게 혈액을 보내면 곳곳에 쌓여있던 만성염증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장육부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당뇨와 고혈압의 위험도 줄고 덤으로 체중도 감량되죠. 실제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70% 이상의 참가자들이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많죠. 책이 더 많은 내용이지만 오늘 핵심 내용만 보는 거니까요. 오늘의 결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매일 먹죠. 10분 전에 얘기했던 것도 까먹고 있습니다. 그죠? 자, 0단계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까치발서기. 요거는 운동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 연세 많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2단계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서 한쪽 발을 갖다 수직으로 이렇게 있다가 수평으로 하나 둘 요거 20회. 그다음에 의자를 짚고 다리를 뒤로 이렇게 요것도 20회. 다만 요때 히프에다가 힘을 꽉 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갖다 구부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쭉 펴서 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20회. 요것도 이제 옆으로 딱 서서 옆으로 다리 들기. 요것도 20회. 자, 마지막 까치발. 까치발은 몇 회요? 까먹으셨죠? 아닙니다. 안 까먹으셨다고요? 네. 30회입니다. 나머지 얘 20회, 얘 20회, 얘 20회, 얘는 30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미니스커트. 요 자세 기억나시죠? 살짝 기마 자세인데 어정쩡한 기마 자세. 똥산바지 자세입니다. 요때도 중요한 것이 요 힙을 갖다 뒤로 살짝 빼야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는 발 뒤꿈치에다가 힘을 주는 겁니다. 발 앞꿈치가 아니에요. 그죠? 요거 기억나시죠? 자, 미니스커트를 하고 나서는 에이시스 주변 근육과 허벅지 앞쪽을 주먹으로 쾅쾅쾅 때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긴장된 근육에 혈액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여기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쪽이죠. 다리 접히는 부분 사타구니 옆에, 서해부 옆에 여기 때리라는 겁니다. 쾅쾅쾅. 그 다음에 2단계는 제대로 걷기. 제대로 걷기. 이거는 설명드릴 거 없죠. 근데 핵심은 앞발을 내미는 것보단 이 뒷발을 쾅,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보폭을 일부러 넓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단계 스프링 운동. 네, 이거 좋죠? 스프링 운동. 이건 너무 커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다리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은 앞쪽에 있다가 탁 피실 때는 올라가실 때는 다리가 손도 뒤쪽으로 와야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스프링 자세. 처음에는 지면에서 떨어지지 말고 해보세요. 무릎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뛰다가 무릎에 상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 거예요. 여기 지면이면 그랬다가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요 앞꿈치까지도 싹 위로 살짝 떠보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운동이라 그랬어요. 자, 4단계는 2배속 걷기, 2배속 걷기. 여기도 중요한 점은 빨리 걸으려고 보폭을 넓히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허리 아래 관절에 통증이 없거나 비교적 젊은 분들은 요 단계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5단계 오늘의 핵심이 꽃입니다. 인터벌 운동.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최고의 운동법이고요. 인터벌 운동의 기본적인 방법은 2배속 걷기와 가볍게 달리기를 반복하는 것인데 꼭 그거 할 필요 없이 줄넘기라든가 줄넘기도 처음에 좀 많이 했다가 좀 쉬고 했다 그러면 되죠. 수영이라든가 등산, 필라테스 등으로 대신 하셔도 됩니다. 꼭 이것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2단계 걷기와 가볍게 걷기를 반복하는 건데 그때 비율이 1:1 혹은 1:2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달리기를 한 번에 3분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1:2까지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달리는 속도는 전력 지주가 아닙니다. 아까 여기는 시속 12km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트레드밀 기준으로 6, 7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달리는 속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2배속 걷기보다는 빨라야 되겠죠. 달리는 것이.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